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저질렀어. 말로 하면 별거산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숨 쉬는 방식이다 낮을 만큼 큰 일이었지. 아,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이제는 털어놓고 싶구나. 늦은 나이에 비로소 내가 스미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그 밤의 이야기야. 나는 박미정, 55살이야. 안양한 번가에서 작은 순 대국집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지. 간판엔 내 이름을 따섬이 정순대국이라고 적혀 있어. 새벽 5시 면 일어나 전 날 손질해 둔 뼈를 큰 솥에 앉히고 불을 천천히 올려 김이 오르는 소리가 먼저 깨어나고 여름이면 새 벽공기가 주 방바닥을 훑고 지나가며 겨울이면 하얀 입김 이국물 냄새와 섞이지. 나는 그 냄새로 하루의 안부를 묻는단다. 오늘도 부탁한다. 그렇게 작은 절을 올리듯 솥뚜껑을 덮어 문은 10시에 열어 점심 무렵이 면단 고러르 신들이 먼저 들어오시지. 사장, 오늘도 국물 진하고 좋네. 김치는 여전히 아삭하고. 나는 웃으며 대답해.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자주멍했어. 참 이상하지. 손님들이 한 그릇을 비울 때마다 내 안에서도 무언 가가비어가 는 기분이 들었어. 밥값을 건네는 손길은 따뜻한 데고 온 기간의 안엔 오래 머물지 않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우리여 복은 수씨가 있어. 결혼 28년째야. 예전엔 택배 영업을 했지 만몇 해전일 을적 고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 소파에 앉아 TV를 본 채고 걔를 잘 돌리지 않아. 다녀왔어라. 고말하면 응 하고 화면을 향해 고개만 끄덕여.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있고 방 안은 조용해. 침대에 누워 며느리는 갓 은집에 사는 서로 다른 섬 같았어. 항공기사이 로나 혼자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 질문이 가끔 아니자 주머니를 툭툭 건드렸어. 손님은 늘었지만 내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 설거지통에 물이 빠지는 소리가 기난 숨처럼 들리 더너는 날 나는 결국 알바를 구하기로 했지. 힘쓰는 일이 많고 마감이 늦으니 남자 가족했다고 종이에 또박또박 써붙였더. 안양 한번 가순 대국짐 남자 아르바이트 구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종이를 유리 문에 테이프로 붙이고 한 걸음 물러서 서바라봤어. 속으로 중얼거렸지. 부탁해요. 내 허리도 내 마음도 오늘은 좀 가볍게 해주세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참 또렷했지. 사장님 구인 공고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면접 가능할까요? 정해진 시간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어. 180은 될까 싶은 키, 어깨가 반듯했어.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공손했지. 이름은 최동현, 30살. 전자부품의 사에서 생산관리를 하다 구조조정을 겪었다고 해도 식당 일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빨리 배우겠습니다. 나는 그 말투가 마음에 들었어. 억지로 자신을 꾸미지 않는 사람, 부족함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부터 나와요. 말하고 나서나 스스로도 조금 놀랐지. 망설임이 없었거든. 첫날 그는 일을 금방 익혔어. 손님이 들어오면 허리를 반드시 굽혀 인사하고주 문을 큰 소리, 로또박또박 불러주방가, 지잘 전달해도 무거운 뼈상 자를 들 때도 뜨거운 그릇 을나를 때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지. 사장님 7번 테이블 쓴 대국 하나 더요. 그 목소리가 주방의 김사 2로 착착들 어우면 내 손 도더리듬을 타는 것 같아도 점심 피크타 이미 지나면 어김없이 쌓아 장님 물더들일까요. 잠깐 앉아서 쉬세요. 하고 말했어.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지. 참 이상하죠. 그저 일을 갓 이하는 사이인데시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라도 어느 오후 손님이 뜸해진 시간에 우리는 마주 앉아 간단히 늦은 점심을 먹었어.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 국물 2위로가 되네요. 그 말에 내가 웃었지. 국물 2위로가 되면 그 집은 성공한 거예요. 괜히 덧붙였어. 어려운 일 겪었다고 했죠. 견디느라고 생했겠네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면에 하고 짧게 대답했어. 길게 묻지 않았어.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질 무 렵술이 잔뜩 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란을 피웠어. 나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통하지 않았 고구가 한 발 나섰어.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정중했지. 오늘은 마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더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방에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하게 마음이 놓였어. 누군가가 내 편에서 말해준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안도였어. 소라는 금세 잦아들었고 가게 안에는 다시 국물김 과그릇 소리만 남았어. 문을 닫고 불을 낮추자 내 심장 소리가 들렸어.
나는 뜨거운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그에게 말했어. 고마워요. 오늘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는 당연한 거죠. 하고 짧게 대답했어. 그 한마디 가재등을 톡하고 눌러주는 것 같았어.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위로였지. 그 밤 나는 작은 비밀 하나를 만들었어. 그에게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는 비밀.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작게 몸을 뒤척였다는 비밀이었어. 며칠 뒤주방 높은 선반에서 큰 접시가 필요했어. 내 손이 닿지 않아 그를 불렀지. 좁은 주방에 서우리는 자 연슬에 가까워졌고 그는 팔을 뻗어져 실을 꺼냈어. 순간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김이 스치는 소리, 두사 람이 숨이고 르게 섞이는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 반걸음 아주 짧은 거리 말문이 막히는 그침, 묵 속에서나 는 28년 전 잊어버린 감각 하나를 떠올렸어. 아,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게 이런 거였지. 그는 접시를 내게 건네며 말했어.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내 손 끝이 살짝 떨렸어. 접시 때문이었는지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늦은 가을 바람이 골목 울훑고 지나갔어. 건물 유리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 만큼 밝았어. 미정아, 너 아직도 웃을 수 있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 그리고 바로 숨을 길게 내쉬었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어. 바람에 금방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쉽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지.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것들을 더 잘 듣게 되었어. 아침 솥에서 끓는 소리의 높낮이, 젓가락이 그릇, 애 닿는 맑은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들어오는 공기 의기척, 그리고 홀의 서구의 발소, 리가 주방 쪽으로 다가올 때의 작은 리듬.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를 그 리듬, 이내 하루의 박자를 살짝 바꿔놓았어. 사람의 마음 은큰 사건이 아닌 이런사 소환 리듬에 먼저 흔들리더구나. 내가 이야 길을 시작한 이유는 내 잘못을 자랑하려는 것도 누군가를 변명하려는 것도 아니야. 다만 55 바메도스로도 몰랐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앉아 라미 마음이 어떻게 떨리는지를 조용히 들려주고 싶었어. 나는 죄인일까? 아니면 오래 묻어둔 생을 다시 꺼낸 사람일까? 그 답은 아직 잘 모르겠어. 다만 분명한 건급함 이후 내 삶의 연도가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눈빛이 내게 말없이 건네 준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야.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말 의무개가 내 어깨를 따뜻하게 눌렀어. 그리고 내 비밀은 그렇게 시작되었지. 아침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질 무렵이 면나는 늘갓 은소리를 들었어. 솥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 환풍기 돌아 가는 소리, 그리고 유리문에 비치는 내 뒷모습. 매일 같은 자리, 같은 냄비, 같은 동작.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 애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 시장에나 가면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웠어. 상인들이 흥정하고 트럭이 지나가고 노점 아주머 네가 오늘 뭐 하나의 일, 공공공원하고 외쳤지. 그 속에서나 혼자만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어.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나여 신우구에게 도마를 걸지 않았어. 그저 필요한 재료를 사서 무거운 봉지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 전부였지. 손목이 시큰거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 이 무게는 음식 의무개일까? 아니면 내 인생 의무개일까? 가게 문을 열면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어. 하지만 그 따뜻함은 내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어. 하루 종일 손님을 맞고게 산하고 설거 질을 해도 돌 아사면 아무도 없었어. 누군가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해주면 좋으련만. 늘 혼잣말로 끝났지. 오늘도 수고했다. 미정아. 그 말 입에 닿기 도전에 허공에 흩어졌어.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 여보는 여전히 TV 앞에 서미동도 없었어. 불 꺼진 주방 애서국자소 리를 잠시 멈추고 여보를 바라볼 때면 내 안에 무언가가 쓸쓸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게 언제였는지 그 기억조차가 물가물했어. 눈을 감으면 옛날 사진 속 애우리만이 여전히 웃고 있었어. 그 웃음이 낯설었고 그 낯설이가 슬펐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손님이 몰려들 어주방이 정신없었지. 그때 동현씨 가큰 목소리, 로주문을 외치며 빠르게 움직이는 걸 봤어. 젊은 사람 특유 의리듬 과임이 있었어. 땀에 젖은 팔, 반짝이는 이마, 그리 고단정한 눈빛.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누군가 곁에서 함께 뛰어주는 느낌이랄까?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거리던 하루가 그날만큼은 조금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 점심이 끝나 고잠시 쉬는 시간 그는을 내 옆에 앉아 밥을 먹었어.
처음 애너색해서 서로 눈 도잘못 마주쳤지만 며칠 이지나자자 연스러워졌지. 사장님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그 가물었어. 글쎄요. 자는 건지 누워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어쩐지 진심으로 들렸어. 그 나이에 듣는 진심이란 참 오랜만이었지. 하루는 장을 보러 갈 때 그가 따라 나섰어. 무겁다며 봉지를 대신 들어줬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걷던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 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이런 걸로만 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 그쳤어. 하지만 이미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있었지. 집에 돌아와 서도구 이웃 음소리가 귀가를 맴돌았더. 그날 밤 여보가 말을 걸었어. 이번 달 카드값 좀 줘. 나는 냉장고 문을 열던 손을 멈췄어. 얼마요? 30만 원.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건 왜요? 내가 관리할 거야. 가게도 결국 우리 집 돈이잖아. 목소리가 거칠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지. 그 가게는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그 말이 끝나 자마자 그는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어. 요즘 왜 이렇게 말대꾸가 많아졌어?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날 밤 나는 또 망치듯 방으로 들어갔어.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 베개에 애얼굴을 묻은 채 숨죽여 울었지. 이게 부부일까? 이게 인생일까? 눈물이 식어 갈 무렵 주방에서 들리던 동현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차가 운공기가 얼굴을 스쳤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 뒤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 말이 내 하루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 그래요? 오늘도 힘내요. 그렇게 답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묘한 떨림이 일었어. 사람의 외로움이란 참 이상해. 누군가의 작은 관심 하나에도 길게 흔들리지. 그날이 후나는 더자 주우게 됐어. 이유는 단순했어.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그 간의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사장님, 그 두 글자간에게는 하루의 위로였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자라났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질수록 그 따뜻하면 젠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어. 여보 의무관심보다 이제는 그 젊은 청년의 미소가 덕잎이 남아 으니까. 나도 알고 있었어. 이 감정은 불편하고 위험했어. 하지만 어쩌겠어. 마음은 느리성보다 먼저 피어나는 법이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 오래전보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속에서 오랜만 애빛을 받아더. 참 이상하지. 혼잣말로 웃었어. 나이 55이 되어 누군 가히 한마디 인사에 다시 살아나는 음이라니. 그러나 그게 현실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어. 외로움이란 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곳을 잃은 상태라는 걸.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 가이온기그 것들이 사라졌을 때 사람, 은비로소자 기안에 갇히는 거야. 나는 그 감옥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왔어. 그리고 지금 아주 조심스레 레문 하나가 열리려 하고 있었어.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어. 주방은 김을 가득했고 바깥에선 그 르뿌디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지. 나는 식은 땀을 닦으며 국물을 더 끓이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가 짙은 두 남자가 들어왔어. 문 닫을 시간 이안 지났는데도 그들 은비틀거리며 소리쳤어. 사장님, 순대국 두 그릇 줘요. 오늘 한잔 해야 돼.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 죄송하지만 오늘은 마감이라. 그런데 그들은 말을 끊었어. 에이, 순대국집이 문 닫을 시간이 어디 있어. 사장이 너무 예뻐서 그런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내가 한 발물 러서려는 찰 나동현 씨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 손님,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세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 두 남자는 비웃듯 그를 올려다보더니 말했어. 뭐야, 알바 주제에 나서. 한 남자가 그 의어깨를 툭 쳤고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어. 그때 동현 씨 가그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했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폭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자들은 욕을 한 마디 내뱉고 는 비틀거리며 나갔어. 문이 쾅 닫히 자마자 내다 리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 그 가서 둘러다가 완의 손을 잡았어. 괜찮으세요, 사장님. 따뜻한 손끝이 닿는 순간 마음속 어딘 가가 흔들려서.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어.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 이런 일은 익숙합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 문을 닫고 불을 줄인 후 가게는 조용했어.
테이블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주전자와 2개의 잔이 있었어. 나는 잠시 그 앞에 있다가 말했어. 동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 당연히 그 말 속엔 의무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조용한 공기 속의 석임이 천천히 흩어졌고 불빛이 반쯤 꺼진가 걔는 어딘가 따뜻했어. 나는 냉장고를 열어 소주 2병을 꺼냈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우리 한 잔만 해요. 그가 잠시만 설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요. 잔을 채우며 말했어. 동현 씨는 이런 시간 자주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는 소주 잔을 들어 천히 입에 댔어. 그 움직임이 묘하게 조용했어. 혼자 사세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어. 네, 부모님은지 방에 계시고 나는 여기서 혼자 지내요. 그는 잠시 웃더니 덧붙였어.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만 들릴 때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내 가슴이 저릿했어. 그 조용함이 어떤 건지나 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 나도 그래요. 가게는 시끄럽지만 집에 가면 조용해요. 텔레비전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는 내 말을 가만히 듣다가 말했어.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일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었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잔을 몇 번 더 비우자 분위기는 조금 풀렸어. 그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 사장님, 네, 가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뭔데요? 나 사실 여태 여자 경험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막혔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 이상하죠? 30살인데 연애 한번 못 해봤어요. 솔직히 그게 콤플렉스였어요. 몸이 좀 남들과 달라서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 무슨 말이에요? 그는 머쓱하게 웃었어. 이상하게 크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다들 놀라서 도망가요. 그가 그 말을 할 때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어. 순간 주방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 좁은 공간, 그간의 뒤로 지나가던 순간 느꼈던 그 묘한 감각.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 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어. 그래도 그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 나를 괴물이라고 부른 적도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시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 이 사람 이렇게 착한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손끝이 떨릴 만큼 가슴이 저렸어.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 동현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이모를 뿐이에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가 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빛이 반짝였고 그 속엔 고마움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 밖에서는 가을 부슬비가 내렸어. 주방의 불빛 이반쯤 꺼지 고잔잔한 빛 소리만이 남았어. 술잔 사이로 그의 손이 살짝 내 손등에 닿았어. 나는 놀라 손을 빼려다가 그 따뜻함이 너무 진 해잠 시그대로 일있어. 심장이 요동쳤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건 욕망이 아니라 이해였어. 나는 그에게 말했어. 우리 참 닮았네요. 네, 서로 다른 세대인데 외로움이 똑같네요. 그가 웃었어. 맞아요. 외로움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사람답게 대화를 나눴어. 나이도 형식도 세상 눈도 잊은 채로. 밖에서는 비 감없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도 그는 마지막 잔을 들며 말했어.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나는 잔을 부딪히며 조용히 대답했어. 나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어. 일할 때 마주 친눈비치길 어졌고 웃음이 자연스러워졌어.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생겼어.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한 다는 건동시 에그마음에 발을 들이는 일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그날 밤집의 로도라와불 을끄자 어둠 이 방안을 채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둠이 전보다 덜 외로웠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도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어. 이건 시작이 아니야. 그냥 위로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 어딘가에서 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더. 그래도 위로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
아침 문을 열면 가정 먼저 그의 인사소 리가 들렸어.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그 짧은 인사 앤의 마음은 늘 한 박자는 개반응했어. 괜히 대답을 늦게 하고 괜 희국자를 내들고 있는 척을 했지. 나도 알고 있었어. 이건 단순한 일터 인사가 아니었어. 그 말 속엔 온기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 그의 시선은 조심스러웠어. 하지만 그저 심스러움이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했어. 손님이 없을 때면 그는 주 방 옆에서 거지를 도와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 사장님, 어제는 잠 잘 주무셨어요. 그럭저럭 요밤 애비가 와서요. 나도요. 빗소리가 들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소하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의외로움을 조금씩 채워나갔어. 그날 저녁가 개가문을 닫을 무렵 그는 내게 따뜻한 생강차를 내밀었어. 사장님, 요즘 기침하시잖아요.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예요. 컵을 받는 순간 손끝이 닿았어.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고마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 그가 웃으며 말했어. 내가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이 일이 즐거워요. 그 웃음은 담백했지만 내 안에선 파도가 쳤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 화장대 위에는 몇 년째 그 대로 잇립스 틱이 있었어. 뚜껑을 열어보니 마른 냄새가 났어. 그걸 바라보다 가문득 웃음이 나왔어. 이 나이에 무슨 화장이야. 그러면서도 다음날 아침 나는 그립스 틱을 살짝 발랐어. 미묘하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이유를 숨기며 그렇게야 룰을 시작했더. 가게에서마 주친구의 눈빛이 그날따 라더길 깨머 물렀어. 서로 말을 아꼈지만 공기 속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흘렀어.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다 빠져나 간호후이정 막그는 주방 애그릇을 닦고 있었어.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어. 동현씨,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존재하던 사람이 특별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게 사장님 얘기인가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가 볍게 흔들렸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눈빛이 미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시끄러나분 명의가 아까워졌어. 하루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그는 갑자기 말했어. 사장님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하죠? 요즘은 걸을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는 미소 지었어. 그럼 잠깐 걸어요. 바람이 좋아요.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었어. 바람은 선선 해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 우리는 말없이 걷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어. 사장님, 이상하게도 사장님이 웃을 때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그 말 들으면 힘들어져요.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 나는 덧붙였어. 우리 사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낮게 말했어. 그렇죠. 하지만 마음이 이미 그렇게 됐어요.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어.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 물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어. 그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 사장님 미안합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어. 그가 내 손을 잡았어. 따뜻했어. 거부해야 했어. 하지만 손끝이 떨렸어. 마음이 움직였어.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손은 그 손을 놓지 못했어.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 그의 미소가 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그의 목소리가 내 하루의 끝이었어. 식자를 주문할 때도 반찬을 담을 때도 머릿속엔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 손님들이 물었어.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여보가 변하기 시작했어. 집에 돌아오면 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가게 일이 많아요. 그 알바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 사람이랑 자주 붙어 있던데. 그의 말에는 냉기와 의심이 섞여 있었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침 무기 더 큰 확신을 줬는지도 모르겠어. 며칠 뒤 그는 가게로 찾아왔어.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 너 요즘 이상해. 이 알바놈이랑 무슨 사이야?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 동현 씨가 나 서려 하자나는 손으로 그를 막았어. 나중에 얘기해요.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소리를 질렀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요즘 왜 화장하는지도 알아. 나는 침묵했어. 싸움은 길지 않았지만 상처는 깊었어. 다음 날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어. 문을 열자마자 그가 말했어. 사장님,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날 내 눈빛은 숨기지 못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내 곁에 서 있었어. 말보다 그 침묵이 더 따뜻했어. 그날 밤 문을 닫고 나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어. 아무 말 없이 마주본 채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어. 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사장님만 괜찮으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 숨기려 했지만 결국 눈물 이그의 손등에 떨어졌어. 그는 천천히 내 손을 감쌌어. 그 따뜻함이 내 몸에 암싸며 퍼져갔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 시간은 느리 게을러 꼽아 까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서로 의용기를 느끼고 있었어. 욕망도 계산도 없는 순간이었어.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 세상에 등 돌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짧지만 깊은 온기였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껐어. 어둠 속에서도 마음이 밝았어. 이건 죄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어.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어. 다만 오랜만에 가슴이 뛰고 있었어. 참 이상한 일이었어. 죄책감과 설렘이 함께 울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 삶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 늦게 피어난 꽃처럼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 바쁘게 움직이던 내 손끝이 떨릴 만큼 긴장된 하루였어.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 그 불안은 오래된 예감처럼 내 몸속 깊 은곳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점심이 끝나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그때였어.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 여보였어.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 역시 여기 있네. 그 말 한마디에가 아기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 동현 씨가 놀란 얼굴로다 가오려 해지 만나는 손을 로그를 막아도 여보가 주위를 둘러보며 비아냥거렸어. 젊은 놈이 일 열심히 하네. 근데 말이야, 둘이서 밤마 다청소도 그렇게 같이 해. 손님이 한 명도 없었지만 그 말은 벼락처럼 떨어졌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당신 그런 말 그만해. 손님도 없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 누가 누굴 창피하게 만들어. 그가 소리쳤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내가 젊은 알바랑 썸 탄다고. 나도 가게 주인한테 들었어. 보건소에서도 곧 나올 거래. 위생 문제라나. 잘하면 문 닫겠네. 그때서야 나는 눈치를 챘어. 그가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며칠 전 위생 검사 예고자가 오고이 유모를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 떠올렸어. 그리고 주방 한쪽에 몰래 달린 작은 카메라 모양의 물건을 본 게 기억났어. 당신이 한 거야. 내가 물었어. 그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어. 당연하지. 다내가 불러온 일이잖아. 가게 안 공기 가무겁게 가라앉았어. 동현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 그만하세요. 사장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보는 코웃음 쳤어.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알아. 어차피 여자한테 꿀린 거잖아.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어. 나는 주방을 향해 돌아섰어. 오래된 주전자, 식은 국물, 벽에 걸 립 메뉴판이 모두 흔들려 보였어. 당신 내 인생을 이렇게만 가뜨리려고 작정했구나. 망가뜨리긴 누가 망가뜨렸어. 내가 먼저 남이 체면을 깎아먹었지. 그의 소리 지르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 20살 때 만났던 그 남자가 아니었어. 그는 내 남편이었지만도 이상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어. 그때 동현 씨가 조용히 내 곁으로 와 말했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어. 며칠 전에 이상해서 녹음을 해놨어요. 가게에서 손님들이 하는 말을 그 안에 이분이란 그 사람들이 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 잡음 섞인 소리 속에서 들려왔어. 그 여사 장 알바랑 붙어 다닌다며 그걸로 민원 넣고 남편한테 한몫 챙기면 되겠지. 개정신 차리게 해야지. 웃음소리, 유리컵 부디 튀는 소리, 그리고 여보의 목소리. 위생 문제로 탈명금 방 끝나. 내 말 믿어. 녹음이 끝났을 때 가게 아는 고요했어. 여보의 얼굴이 하얘아졌어. 이게 뭐야? 당신 목소리잖아. 내 말이 떨어지자 그는 뒤로 물러섰어. 그는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아주길게 울렸어. 그날 밤 난 은동현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
신고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커다란 힘이 되었어. 며칠 후 사건 진행되어 곧 모든 사실이 밝혀졌어. 가게 위생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대신 여보와 그가 짜고 있던 사람들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어. 재판날 나는 조용히 법정에 섰어. 그는 피고석에 앉아고 개를 숙이고 있었어. 판사가 말했어. 피고인은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불방의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어. 슬픔 도분노도 아니었어. 그저 오래된 짐 하나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어. 법정을 나와 햇빛을 보는데 눈이 실렸어. 세상이 이렇게 밝았던가 싶었어. 문득 동현 씨가 내 옆에 서 있었어.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는 걸까? 그가 대답했어. 사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제는 본인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열면 하는 한참을 서 있었어. 텅 빈 주방에 서불을 켜니 조명이 부드럽게 벽을 비쳤어. 솥안의 국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며 김을 올렸어. 그 김이 마치 내 지난 세월 의슬픔이 흩어지는 것 같았어. 나는 국자를 잡고 혼잣말을 했어.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불을 줄이며 뒤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한층 깊어 있었어. 우리는 말없이 마주섰어. 그날 밤 가게를 닫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로 소무너질 수 있어 서울었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 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나는 깨달았어.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누군가를 통해 다시 나를 알아본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회복이었어. 그는 내게 좀 의미 아니라 존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창밖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어. 그 빛이 가게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었어.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 누군가 의아 내로서가 니라한 사람 의미정으로 서살아가도 된다는 걸 알았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어. 괜찮아, 미정아. 이제는 너를 사랑해도 돼. 이혼 소송이 끝나던 날 법 정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어. 회색 빗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 그 빛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28년동 안 같은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발로 서 있었어.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열며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선명하게 새 켜진 간판을 바라봤어. 미정순 대국. 그 글씨가 그렇게 따뜻하게 보이긴 처음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그 평화 속에 서도 마음어 딘가에는 공 허한 자리가 있었어. 사람은 참 이상해. 자유를 원하면서도 막상 자유로워진 면회로움을 느끼지.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켰어. 좁은 원룸 작고 조용한 공간. 예전에는 여보의 코고는 소리에 잠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코 고는 소리조차 사라져 버렸어. 침묵이 너무 깊어서 처음엔 그게 무서웠어. 하지만 그거 요함 속에서 조금씩 나를 다시 들었어. 며칠 뒤 동현 씨가 가게로 찾아왔어. 문을 열며 웃었어. 사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미정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어. 그래요. 이제 사장님 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 노란 생리본이 달린 세간판도 아니었어. 미정이랑 동현 이국밥.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진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왜 안 돼요? 같이 일하는데 같이 이름 써야죠. 그가 웃었어. 그 웃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어. 그때 깨달았어. 내 인생 의무개가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세간판이 달렸어. 손님들이 웅성거렸어.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동업자네. 에이, 보기 좋네. 젊은 친구랑 잘 맞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네, 같이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따뜻했어.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관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인생. 가게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어. 동현 씨는 배달앱과 SNS를 관리하며 젊은 손님들을 끌어왔어. 나는 국물을 더 진하게 반 차는 더 정성껏 만들었어. 하루하루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 손님들이 말했어. 사장님 얼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어.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거든요. 밤이 되면 우리는 가게 불을 끄고 마주 앉았어. 그는 늘 물었어. 미정 씨, 행복하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행복해요. 고마워요. 그가 말했어. 나야말로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이먹먹했어. 나는 55, 그는 30. 세상은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했어. 가끔은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 그 무기력했던 밤들, 텅 빈 식탁, 소리 없는 눈물. 그 시절에 나는 단지 살아내고 있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느끼며 살고 있었어. 땀 흘리고 웃고 때로는 울고 또 사랑하면서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 어느 가을날 우리는 안양천을 걸었어. 노을이 물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어. 이제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았어. 부끄러움보다 감사함이 컸어. 동현 씨, 그날 처음만 날 기억나요. 기억하죠? 순대국집 문 열고 들어왔을 때요. 사장님이 놀라셨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그가 미소 지었어. 나도요. 그날이 없었다면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걷다가 강둑에 앉았어. 물빛이 반짝 이구 아이들 이 자전거를 타며 지나갔어. 그 풍경이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긴 처음이었어. 나는 그에게 말했어.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이 꼭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우린 다만조 금늦게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어. 맞아요. 늦게 배운 사랑이 오히려 오래 남는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 창문 틈으로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어.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 떠올랐어. 그러나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 그 상처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길이었으니까. 나는 속삭였어. 고마워요. 나쁜 기억들마저도 이제는 내 인생의 일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어. 참 이상하다. 울음과 웃음이 함께 나오는 밤이었어. 다음날 새벽 장을 보러나 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 맑은 공기 속의 달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어. 나는 속으로 말했어.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로. 그저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기로. 가게로 돌아온 이동, 현씨 가벌서 문 앞 을쓸고 있었어. 그가 내게 미소 짓어. 좋은 아침이에요. 미정씨. 나는 대답했어. 그래요. 좋은 아침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했어.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어. 사랑이 꼭 불꽃이어야 하는 건 아니었어. 때로는 국물 이끓는 소리처럼 조용히 삶을 데우는 개진짜 사랑이었어. 이제 나는 알아. 사람의 마음은 나이로 다치지 않는다는 걸. 사랑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그만큼 깊고 오래 남는다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중얼거려. 참 이상하지. 늦게 피어난 사랑일수록 향기 가오래 가더라고. 아, 우리 어르신들아. 삶은 때론 상치 못한 곳 애써다시피 언하는 법이란다.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고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큰 위로가 되지. 천천히,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며 살아가 보자.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